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점입니다. 입모양처럼 윗턱과 아래턱으로 설명한 괴는 21번 환의 서학괴와 27번 산뢰 이괴가 있습니다. 환의 서학괴는 괴의 모양이 윗턱과 아래턱 사이에 음식이 있으니 씹어서 합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의 서학괴는 음식을 씹어 합치니 다음으로 사나빗괴를 받았습니다. 사나빗괴는 아름답게 꾸민다는 의미이니 배부른 여유가 생겨야 꾸밀 수 있는 이치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뢰 이괴는 윗턱과 아래턱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입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상처럼 빈입이니 다음으로 태풍대각괴를 두었습니다. 태풍대각괴는 근본이 허물어져 그 생명체가 죽고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상경 30괴는 자연현상 이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큰 틀에서 거는 하늘이고 고는 땅입니다. 하늘의 정기를 땅이 그대로 이어받아 만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경의 마감을 하는 감괴와 릿괴에서 감은 물의 정기로 달입니다. 릿괴는 불의 정기로 해로서 1월의 운행을 의미합니다. 건고는 삶이 공간, 틀로서 체를 이루었다면 감리는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이며 변화로서 쓰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에서 생겨난 생명체가 1월의 운행으로 시간에 따르는 생과 죽음의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괴로서 생을 시작하며 대각괴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의 주기를 자연의 이치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이란 글씨는 날 일자와 달 월자를 조합해 놓은 글씨입니다. 그래서 역이란 1월의 운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예측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8번 태풍대각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희시 태풍대각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대가는 동이 요이니 이유유왕 하야 형하니라. 대가는 기둥이 흔들리니 갈바를 둠이 이루어서 형통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태풍대각괴는 양요가 지나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둥 동자는 집의 중심을 잡고 있는 마룻대나 들보, 용마루로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릴 요자는 태풍대각괴의 괴상이 근본과 말단에 재질이 약한 음요가 있으니 근본과 끝단은 부실하고 가운데 양요가 지나치게 많은 상입니다. 진목은 위로 자라나는 모습이라면 손목은 땅속 깊이 파고드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이 요인이는 초육효가 뿌리로 흔들리니 상구효, 나무의 지엽의 끝단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끝단이 흔들려 위태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유왕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를 잘하는 의미로 피할 수 없으므로 가야함을 말합니다. 강건한 양효가 많으므로 그 위태로움을 견뎌내고 슬기롭게 대처해 간다면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이라 함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는 의미로 음효보다 많은 양효가 공선한 덕으로서 중을 행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문왕의 단사를 공자께서 단왈 대가는 대자이 과야이요 동요는 본말이 약야이라 강과이 중하고 손이 열행이라 유유유왕 하야 내형하니 대가지시이 대의제라 하셨습니다. 대가는 대자이 과야이요는 주역에서 음요는 작은 것이고 양요는 큰 것이기 때문에 대가라는 것은 큰 것, 즉 양요가 지나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자는 지나칠 과자이니 양이 많아서 양이 지나친 의미입니다. 동요는 본 말이 약야이라 하였으니 유약한 재질의 음효가 초효를 근본으로 상효를
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약한 것입니다. 광과 이중하고는 양효를 가리키는 군자의 도가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를 중용지도로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손이 열행은 태풍 대각계의 궤덕을 말하는데 하계인 손계는 공손한 마음으로 상계인 택계는 기쁜 마음으로 행함을 말합니다. 이 유유왕하야 내형 한이는 양효의 강건한 기상을 가진 군자들이 중용지도와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이 어려운 대가의 때에도 이롭고 이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대가지시이 대의제라 함은 태풍 대각계의 전체 괴상은 감계입니다. 물을 가리키는 감계는 환난의 시대로서 험한 곳에 빠져있는 모습을 대가지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가의 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대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함을 감탄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희씨의 태풍 대과 개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택멸목이 대과이니 군제 이하야 독립불구하며 돈세 무민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택멸목을 오행으로 설명하자면 상계가 오행으로 택계 금이고 학계는 손계 목이니 긍긍목하여 나무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상으로 말하면 연못 속의 나무가 물이 넘치자 나무 뿌리가 썩으니 지역까지도 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튼튼히 내려 물에 떠내려 가지 않듯이 독립불구하며 한 것은 군자라면 비록 태풍 대가의 난세일지라도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스스로 굳건히 가지면 두렵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세 무미는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벗어나 때로는 궁핍해져도 마음 상할 일이 없음을 민망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태풍 대각계를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선천시대는 자연 발생적이어서 그 속에서 정신적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런 반면에 후천시대는 사람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이며 물질적인 문명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태풍 대각계는 손계의 동방목을 가리키는 정신적 신념 철학을 택계의 서방금인 물질 문화로서 변해감을 또한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편의성과 즐거움은 정신 문화로서 지킬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독립불구와 돈세 무민의 의지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